5세대 실손보험이 앞으로 출시될 텐데요. 그냥 새로운 시손이 또 나오네 정도가 아니에요. 이번 개편으로 어떤 분은 임신, 출산, 진료비까지 보장받게 되고 어떤 분은 같은 수술을 해도 본인 부담금이 2배 이상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 차이 엄청 크죠? 그래서 오늘은 5세대 실손보험에서 어떤 혜택이 새로 늘어났는지, 그리고 어떤 공백이 생겼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당장 준비해야 할 보험 전략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병원에 가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입원이냐 아니면 외래냐. 5세대 실손에서는 이 두 가지 경우에 따라 실손보험의 자기부담률을 다르게 적용하는데요. 먼저 입원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5세대가 되더라도 부담률이 예전 4세대와 똑같아요. 자기부담률 20%. 쉽게 말해 병원비가 100만원 나왔다면 내가 내는 돈은 20만원. 나머지 80만원은 보험이 부담하는 구조죠. 여기까지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외래, 즉 통원 진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5세대부터는 자기부담금이 3가지 조건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그 3가지는 건보 본인 부담률, 급여 외래 의료비의 20%, 병원 유형에 따른 정액부담 1에서 2만원. 5세대에서는 이 3가지 중 제일 큰 금액이 적용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외래 진료는 4세대보다 불리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용어가 헷갈릴 수 있어요. 본인 부담률이랑 자기 부담률. 비슷해 보이는데 다른 개념입니다. 본인 부담률은 국민건강보험, 즉 나라에서 운영하는 공적보험에서 국민건강보험 급여 항목에서 환자가 내야 하는 비율이고, 자기 부담률은 실손 같은 사적보험에서 급여와 비급여 모두에서 환자가 부담하는 비율이에요. 5세대 실손은 이 두 가지가 서로 연동되는 구조라서 예전보다 계산 조건이 더 복잡해지고 소비자 입장에선 부담이 늘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무조건 나빠진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5세대 실손에서 처음으로 추가된 보장이 하나 있어요. 바로 임신과 출산 관련 급여 항목입니다. 그동안 산부인과 진료나 출산검사는 보장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출산 문제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정부와 보험사가 힘을 합쳐서 이 부분만큼은 보장하자 하고 포함시킨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임신, 출산 관련 진료비 중 급여 의료비는 실손에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출산을 준비 중인 가정이라면 이 부분은 굉장히 반가운 변화가 될 거예요. 정리해볼게요. 입원은 큰 변화가 없지만 외래는 까다로워졌고 임신, 출산은 새롭게 든든해졌다. 이게 5세대 실손 급여 보장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5세대 실손보험에서 비급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중증 비급여 그리고 비중증 비급여. 이 차이를 아셔야 앞으로 보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방향이 보입니다. 먼저 중증 비급여부터 볼게요. 암, 뇌혈관, 심장질환, 희귀 남치성 질환, 중증 화상, 외상 같은 경우죠. 이건 국가에서 산정특례라고 해서 특별히 관리하는 질환들이라 보장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여기에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상급 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 입원했을 때 연간 자기부담 한도 500만원이 새로 생겼습니다. 4세대에는 이런 한도가 없었기 때문에 중증 비급여 진료비가 크게 나오면 환자 부담도 훨씬 컸거든요. 정리하면 중증 질환에 대해서는 오히려 보장이 강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비중증 비급여예요. 여기가 많이 축소됐습니다. 연간 보장 한도가 5천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통원 한도도 회당 20만원에서 일당 20만원으로, 입원 한도가 없었는데 회당 300만원으로 제한하면서 전체적으로 축소되었어요. 자기부담률은 입원의 경우 30%에서 50%로 변경되면서 소비자의 부담이 더 커졌고 외래의 경우에도 자기부담률이 더 커졌어요. 게다가 도수치료, 체외 충격파 치료, 증식치료, 비급여 주사제는 아예 보장에서 제외되었어요. 쉽게 말해서 일상적으로 자주 쓰이는 치료들이 빠지거나 보장이 크게 줄어든 겁니다. 자료를 보면 손해보험사들이 실제 지급한 보험금 중 비급여 탑10이 있습니다. 여기에 도수치료, 체외 충격파 치료, 증식치료 같은 물리치료가 1순위예요. 2순위는 백내장 수술, 3순위는 각종 비타민 영양제 주사제, 4순위는 척추 관련 수술, 5순위가 환자에게 처방된 후 다시 판매될 수 있는 의료용품을 의미하는 재판매 가능 치료 재료예요. 대표적으로 피부 보호제나 MD크림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6순위가 발달 지연이고 7순위가 만모통 시술 등으로 치료하는 유방질환, 8순위가 하지정맥류, 9순위가 하이프 시술 등으로 치료하는 생식기 질환,
10순위가 비밸브 재건술이에요. 여기에 하이프 시술 같은 고가 시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하이프 시술은 평균 695만원, 많게는 1200만원까지 들어가는데요. 5세대 시손에서는 대부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상에서 실제로 많이 쓰는 부분이 많이 축소되었어요. 정리해보면 중증 비급여는 연간 500만원 자기 부담 한도가 생겨서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비중증 비급여는 보장이 축소되고 자기 부담률이 증가하고 아예 빠진 항목까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중증 질환보다 비중증 질환으로 병원 가는 일이 훨씬 많죠. 그래서 체감하는 공백은 더 크게 다가올 겁니다. 이게 바로 5세대 실손 비급여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아프게 되면 치료비보다 더 큰 부담은 생활비 공백입니다. 그래서 꼭 챙겨야 할 게 3대 진단비예요. 암 진단비, 뇌혈관 진단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이 세 가지는 사망 원인 순위 상위권을 차지하는 질환들이죠. 실손이 4세대든 5세대든 진단비 준비 원칙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항암 치료 담보를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암이나 중증 질환은 산정특례 제도 혜택 대상이 되는데 왜 항암 치료 담보가 또 필요해요? 라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특히 요즘은 고액 항암 치료가 늘어나고 있죠. 중입자 치료는 5천만원 내외, 키트루다 17회 투여 시 7천만원 이상. 이런 비용 시손에서 커버가 안 되죠.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입원 치료하지 않고 통원 치료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5세대 기준 비급여 통원은 일당 20만원이기 때문에 특히 비급여 부분은 본인이 떠안아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산정특례 적용이 되더라도 외래 입원에 관계없이 0에서 10%에 가까운 본인 부담률을 제외한 모든 부분은 국가에서 부담해주는데 중요한 점은 급여 비용은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전액 본인 부담이나 비급여 진료비는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항암치료 담보는 앞으로도 반드시 챙겨야 하는 핵심 보장입니다. 한편 5세대 실손에서는 중증 비급여 보장은 오히려 강화됐지만 비중증 비급여는 확 줄었죠. 입원 한도 해당 300만원, 자기 부담률 50%. 결국 환자 부담이 훨씬 커진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 보완해주는 게 바로 수술비 특약이에요. 예전에는 가성비 담보 정도로 여겨졌는데 이제는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도수치료, 체외 충격파 치료, 증식치료 같은 근골격계 치료예요. 5세대 실손에서는 아예 빠졌습니다. 현재는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 없어요. 나중에 보험사에서 관련 상품이 나올 수도 있지만 가입 전에는 반드시 보험료 대비 보장 가치를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이렇게만 해두셔도 5세대 실손시대가 와도 훨씬 덜 불안하실 거예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보험은 1, 2년이 아니라 최소 20년 이상 길게 가져가는 계약이에요. 내 건강 상태, 경제활동 시기, 그리고 보험료 부담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무작정 상품을 하나씩 늘려가다 보면 보험료만 더 불어나고 정작 필요할 때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꼭 점검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위 연락처나 댓글창 링크를 통해 연락 주시면 언제든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까지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